네,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박수진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박수진 과장님? 네, 뭐 이제 돌아오니까 바쁘네요. 근데 네, 휴가 갔을 때 좋았는데 네. 오니까 역시 바쁩니다. 아니 이제 벌써 그 세시 풍속으로 그러니까 따지면은 입추가 지났잖아요. 근데 입추 지났다고 조금 선선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만. 신기해요. 네. 우리의 조상들의 그 지혜가 예.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덥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낮에는 여전히 더운데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또 가을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또 1년이 가는군요. 그래서 갑자기 나이도 예. 먹고. 갑자기 슬퍼지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오늘은 또 석간동 중에서 을응에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경종에 대해서 예, 즉위 네. 때까지. 즉위 되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장희빈 이야기도 했었고 어머니였던 예. 그다음에 아버지였던 숙종 때 이야기, 그다음에 그 한국 정치에 예. 대한 상황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위 이후에는 물론 그 재위 기간이 짧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노론이 좀 많았죠. 노론. 그러니까 숙종은 소론의 지지를 얻고 이제 즉위하긴 했지만 노론이 어제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소야대의 상황이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그 아직 젊은 왕에게 아까도 그 내용을 말하자면 경종실록에 예. 그러니까 다병무자 예. 병이 많고 자식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후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왕의 책봉 문제가 불거졌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나이에도 이게 사실은 다른 왕 같으면 역모로 몰렸을 얘긴데요. 그렇죠. 예, 지금 숙종이 즉위하는 게 1720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20, 뭐 아직 젊을 때죠. 20대 때인데, 근데 요때 경종이 후사가 없다고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라고 노론에서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큰일 날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연인군하고 그 경종하고 나이 차이가 제가 알기로 6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면 왕한테 권력을 나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후사를 빨리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건 진짜 역모죠. 예, 그리고 왕비 이제 나중에 신의왕후라고 불리는 이제 신의왕 왕비도 나이가 되게 어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이에 만약에 세제를 책봉해 놓고 그 사이에 아들이 만약에 태어나면 이땐 또 어떻게 될지 되게 난감할 일이라서 이게 좀 급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더 황당했던 건 세제 책봉은 해줍니다. 그래서 네. 경종이 해주는데 대리청정까지 맡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인군한테 세자 책봉을 시키고 세제. 예. 아예 그 대리청정까지도. 그럼 허수아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론에서 이거는 막는 거죠.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경종이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네. 단순히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살짝 함정을 팝니다. 네. 나는 대리청정을 맡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노론이 처음에는 노론도 근데 이제 자기네가 무리했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하십시오. 대리청정 집어넣으려 그랬는데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살 넘어와요. 요때 싹 몰아냅니다. 노론을. 요거를 핑계로. 꽤가 있었네요. 네, 요러면서 이제 노론이 이때 이제 다 이제 밀려나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풍이 되는 거죠. 이제 대리청정 주장이. 그러면서 그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뭐 밀고 같은 걸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모문용의 고변이라고 하는데 노론이 경종을 독살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당시 이제 노론의 가장 그 센 사람 4명 이제 사대신이라고 하는데 이명, 김창집, 조태재, 이건명 이 사람들을 싹 다 유배시키고요. 나중에 결국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노론을 대단하네. 경정도 그러면 단순한 허수아비 임금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론 정권이 때문에. 확 없어진 거죠. 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대리청정을 강요하다시피도 하기도 하고 영조한테 힘을 실어주기 했던 노론이 또 숙청이 되는 상황에서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연인군과
경종과의 사이도 애매해지고. 그렇죠. 이제 이번에 연인군이 붕 뜬 거죠. 아, 난 뭐야? 그렇죠. 나 이제 이제 세세까지는 됐는데 자기를 지켜주는 세력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자기 꼴도 우습게 된 거잖아요 지금. 거기도 또 허수아비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소론 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연인군을 이제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모문령의 고변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얼감해서 연인군을 끼워넣으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경종이 또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면 그 자기 또 그래도 동생은 또 지키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막냐면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상궁 김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요 용의자로 나오는데 소론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궁 김씨가 누군지 몰라도 잡아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경종이 어떻게 하냐면 김씨 이름을 가진 상궁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다 하냐? 그냥 조사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고문을 하던 때잖아요. 고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상궁 김씨 한 명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연인군 이름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연인군은 사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경종이 애초부터 그냥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는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증의 관계인 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뭐 정치적으로 대립할 때는 실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인군한테 경종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욕한 거죠. 형한테, 아니, 임금한테, 동생한테. 동생한테, 경종이 동생한테. 경종이 동생한테. 근데 그러다가도 또 연인군이 오면 병문안 오면 몸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동생 더우니까 창문 열어주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복 형제 사이인데 애증의 애증 관계. 관계네. 예, 애증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경종은 그 연인군을 또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연인군을 또 끝까지 보호하면서 챙기는 역할까지도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예. 참 둘의 관계는 애증 관계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경종의 독사설에 대해서는 물론 병이 많았고 예. 이랬지만 독사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그 연인군이 어이들의 반대를 이제 물리치고서 이제 경종이 이제 계속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게장하고 생강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연희들은 그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 꽃게장 이런 거 할 때 게장 예, 게장인데 그다음에 네, 생강. 처음에는 생강. 그걸 올렸는데 생거를 올려서 그러나 그 실제로 이거를 먹고 나서 처음에 잠깐 좋아져요. 경종이. 근데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이제 막 설사를 하고 해서 되게 급격히 또 안 좋아집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거의 마지막에 또 이때 어이들이 반대를 했는데 인삼을 올려요. 근데 이때도 경종이 약간 회복한 듯 하더니 이제 바로 이제 승하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경종실록 살펴보면 사망 시점이 이제 7월 23일부터 8월 2일부터 8월 25일 이렇게 상황인데 수라 올리는 것마저 싫어하셨고 한열의 징후도 있었고 계속 밤에 한열이 있었고 심해졌고 설사 기운 있고 한열증과 예. 소변도 적어지고 가슴과 배가 아프고 복통과 설사 이런 거네요. 그러면서 뭐 인삼차를 올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예. 이거는 실록이 아니라 병상일기네 병상일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독살설의 원인이죠. 그리고 실제로 독살설을 끝까지 살아남는데 사실은 이게 독살됐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의원들이 궁궐 안에 있는 의원들이 게장과 인삼을 상극이니까 예.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드린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연인군이 올리라고 했겠죠. 아. 그걸 갖다 줘라 이렇게 임금님께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독사를 하는 주도가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종은 영조가 그렇게 뭘 하기 전부터 이게 몸이 계속 안 좋았고요. 오히려 그거 아닐까요? 이건 이제 팩트의 개념이 아니라 영조가 훗날 나중에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또 뒤죽간에 넣어서 이렇게 그렇죠. 희생을 하기도 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임금 되기 이전의 상황에서도 예. 어쨌든 경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독사까지 할 수 있는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독자서를. 보기는 되게 이제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이들, 그러니까 이제 둘만 만약에 있었으면 거기다 뭐 독을 몰래 탄다거나 했을 텐데 일단은 뭐 계속 옆에 어이들도 같이 있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연인군이 같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도 일단 정권이 소론 정권이라 그랬잖아 아까 전에. 이 상황에서 영조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은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 굳이 여기서 자기가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이 영조가 집권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소론도 이제 아까 전에 연인군을 가지고서 두 파로 갈려요. 노론이 갈렸던 것처럼 어떻게 갈리냐면 소론도 연인군을 죽여야 된다는 줄론하고 그냥 같이 가자라는 완론으로 바뀌는데 뭐 남인들하고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되거든요. 영조 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명분으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독사설이 살아남는데 오히려 그 황곡도 있었고 정권이 계속 뭐 노론이든 소론이든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또 예. 경종도 또 죽은 상황이니까 예. 명분을 난이 나왔을 때 예. 이 영조에 대한 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렇죠. 원수를 갖겠다라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켰겠네요. 그렇죠. 이제 경종의 원수를 갖겠다. 경종이 독살당해서 죽었다. 예. 바로 누구냐 영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그게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네. 이인자 같은 사람이 이제 난을 예. 일으켜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영조 앞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나중에 나는 그날 이후로 게장을 안 먹는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네가 속된 죽였지. 말로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사형 당하죠. 사형 당하는데. 그것도 대단하네. 임금한테 그렇게 배짱 있게 얘기하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경종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병무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만큼 몸이 계속 안 좋았던 사람이고 이제 이게 뭐 독을 다 있는 소론 정권에 소론의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독을 타서 그걸 또 수락관에서 독을 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명분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을 그럼 합니다. 아까 그런 전란도 있었고 이인자의 난 같은 경우 근데 한참 뒤에 그 영조가 제위한 31년 정도 된 시점인데도 나주 벽서 사건이라는 네네네. 또 어마어마한 또 예. 어떻게 보면 역모일 수도 있는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은 또 무엇인가요? 나주 벽서 사건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뭐 그 소론들이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국문을 받게 예. 되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렇죠. 게장을 먹지 않는다. 독사설 뭐 예. 이런 거고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영조 전면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날 응? 이후로. 그 이후로 게장을 먹지 않았어 이렇게 하고 죽은 네. 걸로 그러니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영조 31년까지 그 이후까지도 계속 그런데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반대 세력에게는 사라지지 독설설이 않고 예. 또 명분이 되는 근데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영조의 행보도 재밌습니다. 영조가 이제 왕이 오른 다음에 끊임없이 경종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존칭어로 그냥 형님이라고 왕이 이제 자기 형을 형님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할 수는 없으니까 부르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치적 제스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황형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왕에 못 올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영조야말로 이제 되게 왕 노릇을 조선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왕 제위에. 근데 영조는 그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크게 정치적인 제스처를 할 필요 없을 때도 경종 얘기를 종종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을응을 얘기를 하자면 을응에 많이 찾아오기도 해요. 딴 데 가다가. 그래서 그 사도를 보면 영화 사도 보시면 맞죠? 그 을응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조가. 예. 그거는 또 유심히 못 봤네. 예. 한번 첫 나중에 장면인가 살펴봐야겠네. 보면은 을응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능이 진짜 을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을응이라고 촬영하는 찍혀내요. 장소에 예. 는 거긴 아닌 것 예. 같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을응도 자주 찾아가고 경종 얘기를 계속 꺼내고 그러니까 진짜 애증의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종 입장에서는 참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예. 짧은 제의 기간으로 참 4년 2개월 만에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정도 있지만 그 왕비가 누구였는지도 한번 네.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이제 저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이게 잠시만요. 요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사진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요 사진이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그 경종의 능이고요. 요 앞에 을응이죠, 을응인데 요 앞에 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선희왕후 어씨라는 네. 분입니다. 사실 선희왕후 어씨는 더 많이 안 알려져 있죠. 누군지도 잘 몰라요. 모르죠. 사실 근데 우리 조선 시대의 왕비들은 잘 안 알려져 있죠. 네. 사실 뭐 세종의 왕비인 그 음. 소현왕후도 사실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근데 이 선유왕 어씨도 나중에 이제 세제 책봉할 때 연인군으로 할 때 네. 반대를 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연인군은 안 된다. 그쵸. 연인군은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실 당연히 자기 아들이나 음. 아니면은 자기 세력이 근데 어쨌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양자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양자를 들여서 세자로 책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세제 연인군이 예, 되고. 그래서 야사에 보면 경종하고 연인 그러니까 영조가 대립하는 장면은 별로 안 나오는데 이 선희왕후랑 영조가 대립하는 장면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인자의 난 같은 경우도 명분이 뒤에서 조종한 건 선우왕후 어씨다 이런 이야기도 있. 예, 그게 이제 뭐 왕조실록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야사에 보면 선희왕후가 그러니까 이제 뭐 명을 자기 내렸 남편이 죽었고 왕위는 뺏겼고 네. 그랬을 때 이제 난을 배후 예. 조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인자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들이 선희왕후의 명을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영조랑 사이가 안 좋을 거고. 예. 음. 그리고 영조도 안 좋아해서 선희왕후한테 이제 왕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된 거잖아요. 근데 대비한테 이제 올라오는 뭐 이렇게 진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 줬대요. 그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영조도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다 야사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했다는 거죠, 영조도. 그런데 재밌는 게 그 26살에 돌아가세요. 이제 선희왕후도 되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일찍 죽어. 예, 근데 이제 야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영조 암살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 유폐당했다. 왕비마저도 영조가 암살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유폐당했다가 거기서 뭐 화병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야사니까. 예, 근데 뭐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뭐 묵었던 나중에 이제 그 묵었던 왕대구에서 묵었던 전 이름이 제가 알기로 저승전입니다. 저승전? 예. 전이 뭐예요? 그 우리 먹는 전? 아니 저승전 그 집 이름이 아 묵었던 그러니까 숙소의 그 집 이름이 저승전이라고? 나중에 사도세자도 거기 묵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야, 사람들이 그래서 다 저승으로 갔다고 막 이렇게 일찍 저승한다. 근데 재밌네.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선희왕후 어씨가 이제 영조랑 많이 대립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선희왕후 어씨도 또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살설이 계속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꼬투리가 생긴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예. 경종과 뭐 선희왕후 어씨도 그렇고 영조 같은 경우는 시기의 앞뒤로 다 네. 대단한 사람인데요. 예. 제위 기간도 상당히 길었으면서 결국은 아들도 사도세자에 관련된 또 그 세력들 집권 세력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물리치거나 이렇게 또 하고 탕평 얘기도 하지만 그 앞에 경종과 선왕이 어씨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조가 중간에서 참 묘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영조가 세제 시절에도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모습들도 이제 그러니까. 종종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는 걸 봐서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강단. 그러니까 정치 감각이 또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바로 시호를 내리잖아요. 사도라고. 그러니까 시호를 바로 내려주는 것도 아들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 기다려서 딱 그러니까 되게 냉정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쇼맨십도 있고 강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들이 보이는 게 이제 그 영조의 모습이다라는 네. 건데 그 영조가 계속해서 이제 그 경종을 입에 올렸다는 건 그만큼 진짜 뭐 생각하는 감정이 아주 없진 않아.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생각이 네,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천장산 밑자락에 있는 우리 의릉 네. 경종에 이제 모셔져 있는 거고 그 앞에 여기 사진에는 안 예. 나와 있지만 선희왕후 예. 어씨의
능도 그렇죠. 같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경종의 능인데 뒤에 보면 이렇게 담처럼 쳐 있잖아요. 요걸 이제 곡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의왕후 앞에 있는 선의왕후의 무덤에는 곡장이 없어요. 이렇게 없고 그다음에 요게 좀 지금 작잖아요. 요게 지금 네. 성물들이 작은데 요거는 아마 이제 그 이전에 그 숙종이 이제 그런 성물들을 작게 만들려고 그랬대요. 사람 크기만큼 작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작아졌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 위치입니다. 위치. 이제 강북에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왕릉이 강북 지역에 딱 3개 있어요. 정릉, 의릉, 태릉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권역이 묶여 있어요. 네. 태릉 권역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정릉하고 태릉은 왕비의 무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무덤으로 있는 건 이게 유일해요. 의릉. 의릉이 서울 네. 시내 음. 강북 지역에. 그렇죠. 남양주나 구리 쪽이 아닌 이상.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조선왕릉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광릉, 세조의 등이죠. 그다음에 영릉, 세종의 등이나 그렇죠. 광릉은 세조의 묘죠. 예, 세조, 네. 세조랑 제가 세종, 내일 갑니다. 네. 행사 때문에. 세종이 이제 영릉 네. 예, 이렇게 있는데 그 가보면 이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작죠. 예, 되게 좀 근데 단순히 작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이게 이제 그 전 왕의 업적하고 후계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왕릉이 좀 크고 멀리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왕권이 강하고 후계자가 그 사람의 유지를 받들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업적이 많아야 크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발을 못 그렇죠. 합니다.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은 그 밑에서도 이제 민중에서도 좀 위대하고.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건 대충 잡았다는 소리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원래 왕릉 같은 경우는 심리 바깥으로 심리 나가는 밖 백리 사이 그렇죠. 예. 이렇게 돼 게 있는데 원칙인데 이거는 심리 안에 있잖아요. 아니요 심리 밖에 살짝 빠졌어요. 살짝 빠집니다. 심리 살짝 아 빠져. 정릉은 안에 들어와 있고. 예, 정릉 안에 들어가 있고 살짝 빠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멀리 가도 명당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네. 멀리 가도 명당을 찾을 수 있고 신하들이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그다음에 후계자가 이 선왕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조의 이제 계승자는 영종이고요. 네. 예종이고 그다음에 세종의 계승자는 문종인데 결국 이제 강력한 왕권들을 예종도 사실 일찍 죽어서 그렇지 가지고 있었고 문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멀리서 편하게 왕의 그 털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영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형의 무덤에 신경 쓰는 모습들을 크게 보이는 게 실록에서 찾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까운 데다가 그냥 작게 만들어 놓고 아마 이제 그 동구릉이라든가 이쪽으로 갈 때 들리기 쉬운데 그렇죠. 예, 뭐 이런 데다 잡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예. 또 좀만 가면 또 태릉이고 네. 조금만 가면 이제 동구릉으로 쭉. 그래서 이제 가니까. 왔다 갔다 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잡아놓고 그래서 그 규모도 좀 작고 좀 가까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좀 그 사실은 크게 신경을 좀 안 쓴 게 아닌가. 네. 다만 영조도 뭐 지나 이쪽으로 왔기는 왔지만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무덤이라고 자주 들리긴 또 선왕이니까 들리긴 하는데. 자주 들리긴 했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또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이 순환사의 얘긴데 뭐 이게 이제 영조죠. 영조의 그림입니다. 영조군요. 그 우리가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선의 왕들의 얼굴을 막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 상상합니다.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태조 이성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종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종, 순종 사진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한국 전쟁 때. 그래서 다 상상아들로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인군 시절의 젊은 그림도 남아 있어서 그 몇 안 되는 이제 얼굴을 알 수 있는 왕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 영조가 이제 뭐 끊임없이 이제 영모설에 시달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수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선왕들이 이렇게 수염이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태조도 보면 수염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성계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조선 왕조 그 이씨 집안의 그런 유전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네. 이거 알겠습니다. 야사로다. 이건 다음 이거. 사진 좀 설명해 네. 주세요. 그 요건데요. 이건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이게 의릉이나 조선 왕릉이 이제 당연히 관리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데 보통 보면 정릉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왕가 중심에 예를 들면 뭐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왕릉들 제사부터 뭐 제실 이런 거를 이제 이왕가 소속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자금도 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오면서 그런 게 잘 안 되고 또 관리도 좀 안 되고 또 그 시설이나 땅들도 축소되고 파괴되고 뭐 이런 실언을 갖고 있는데 저희 의릉도 그런 걸 좀 받게 되나요? 이게 이제 좀 이건 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아픈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조선 대한제국 황실하면 뭐 이제 되게 뭐 독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대한제국 황실은 그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그 귀족 체제 안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위에 일본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들의 말이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제 일본 천황가라고 당시에 얘기해 천황가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일왕이라고 부르죠. 그래갖고 그 바로 밑이 이왕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본 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이왕가 그들이 부르는 말로 이왕가죠. 이왕가에다 돈을 줍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왕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로서 그러니까 자기네 아래에 있는 왕실이죠. 일본의 아래에 있는 왕실 유지하게 해주고 사실 그 돈의 일부가 이제 그 왕릉, 그 조선 왕릉들을 관리하게 된 데 써서 예전에 저희가 그 정릉 그 능참봉 아드님 얘기를 만나서 들었을 때도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는 돈이 나와서 관리가 좀 됐다는 거죠. 이런 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예, 그게 좀 마음이 아프. 그러니까 돈이 근데 해방이 되니까 이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때는 사실 뭐 해방 3년 공간이라고 해서 정부도 없었고. 그렇죠. 예. 관리 주체가 사라진 거냐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뭐 48년 이후에 정부 수립돼도 잠깐 1, 2년 있다가 한국 전쟁 나고. 그렇죠. 한국 전쟁.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주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훼손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진 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해방 이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무정부 시대 같이 물론 미군정도 있고 다 있었지만 이제 그러면서 관리가 좀 덜 됐던 부분도 네.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국가시설 부지로 많이 확대되고 보면 태릉 같은 경우는 태릉 선수촌, 그렇죠.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 뭐 강릉 수목원으로 지금 뭐 하고 지금 뭐 국립수목원으로 돼 있고 또 여기 의릉 같은 경우도 중앙정보부가 들어왔죠. 키스트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뭐 대학 부지 들어왔고.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의릉 같은 경우는 5.16 쿠데타 이후에 능력 전체를 접수를 하고 나서 이 중앙정보부 부지로 사용을 했고 그 당시에 뭐 정자각부터 홍살문부터 많은 네. 능의 영역에 대해서 많이 파괴되고 또 그때 연못도 만들어서 네. 요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네, 보시면 이게 한해종 건물 나중에 지금 예, 여기가 지금 오른쪽 이게 이쪽에 보이는 여기가 중앙정보부 건물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이면 여기 이제 정자각이라는 이제 정자각 위에서 봤을 때 이제 고물의 정자처럼 생겨서 네. 정자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안 보시면 확대를 보면 이게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여기에 연못을 팠었습니다. 연못을 팠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능력을 훼손한 거죠. 누가 훼손했냐면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훼손한 겁니다, 당시에. 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때는 돌려놓는 공사, 원형을 찾는 공사를 하던 당시의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이. 지금은 다 나름대로 또 돼 있고 예.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제 중앙정보부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제 대학으로 문화예술 특화되는 대학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의릉권역을 다 복원하면 대학도 뭐 옮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또 이 중앙정보부 여기 건물에서 강당 쪽으로 네. 여기 지키시는 관리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안기부 내지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기 왔을 때 그 강당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왕릉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왕릉을
가로질러 가지고 강당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안 좋게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그쵸, 여기 이제. 관리인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제 야, 각각의 이런 이제 거 뭐 야사라고 민담들이 남아 있는 네,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예.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국가부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 예종도 한국예술종합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예. 거기 태릉 선수촌도 지금 그래서 뭐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죠. 뭐 예. 선수촌을 뭐 다른 걸로 개방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중앙정보부 강당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를 했던 네. 현대사에 또 획을 걷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누구였죠? 예, 이우락입니다. 네, 네. 이우락 이제 북한에 갔다 어르신들 왔죠. 잘 알더라고요. 네. 그 당시 상황을. 그래서 네. 또 현대사에 또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 관련해서도.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못다한 이야기들은 좀 다음 시간에 더 하고 또 어른 이야기뿐만 아니라 석간동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근현대 이후의 예. 모습들, 현재의 모습까지 연탄 공장 얘기도 좀 네, 하고요. 네. 연탄 이야기, 네, 이런 거, 석탄동 이야기,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석간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더위가 있더라도 짜증 내지 마시고, 네, 즐거운 하루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북학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